책에 관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클루지라는 말이 조금 생소하게 다가오실 수 있어요. 클루지는 사전적인 의미는 고장나기 쉬운 애물단지 컴퓨터, 혹은 두 번째 의미로는 서투르고 조금은 엉성한 해결책,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저자는 우리의 뇌도 이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판단과 어떤 심리의 기전이 약간 오류가 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선조들은 굉장히 좀 먹이를 빨리빨리 구하고 위기를 빨리빨리 대처하기 위해서 그쪽에 맞게끔 발달이 되었는데, 반사책이라고 하죠. 그걸 위주로 발달이 되었는데, 우리 현대에 있어서는 그런 기제들이 약간은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클루지를 잘 이해하면 우리가 좀 더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선택과 결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경제학적인 이론에서 우리들을 호모 이코노미스라는 존재로 이렇게 가정을 하고 경제 이론을 만들어 가는데, 호모 이코노미크스라는 건 경제인이죠. 경제인인데, 이건 우리가 부를 굉장히 추구하고 불필요한 노동을 피하고, 그리고 이런 목적들에 맞게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자기 이해에 맞게 결정을 내린다는 그런 얘기인데, 과연 그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시멜로 이야기 굉장히 유명하죠. 어린아이들 앞에 마시멜로를 하나씩 놓아주고, 이거를 15분간 먹지 않고 잘 참으면은 이따가 하나를 더 줄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매정하게 나가버리죠. 아이들을 그렇게 두고. 아이들은 이제 이걸 먹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필사의 노력을 합니다. 눈을 가리기도 하고 손을 이렇게 밑에 깔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못 참고 마시멜로를 먹어버리죠. 한 절반 정도의 아이들은 먹어버린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합리적인 결정을 한다고 하면은 이거를 15분간 참는 게 맞겠죠. 15분간 참으면은 또 하나의 맛있는 마시멜로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비단 어린아이들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죠. 다이어트를 한 번에 성공해 보신 분이 계실까요? 우리는 누구나 이렇게 눈앞에 본능과 우리 나중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어떤 나중의 이익들을 저울질하고 그것을 판단을 해가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뇌는 계산이 상당히 좀 상대적입니다. 특히 돈에 있어서 그런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10만원짜리 전자레인지를 사려고 하는데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시내 쪽 반대편에 있는 매장에 가면은 25,000원을 싸게 주고 살 수 있습니다. 가시겠습니까? 차를 몰고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100만원짜리 텔레비전을 사려고 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25,000원을 할인받기 위해서 그렇게 똑같이 반대편으로 가실까요? 여기서는 한 번쯤 고민을 하게 되시는 경우가 많아요. 분명히 똑같은 25,000원의 가격이고 할인 가격이고, 내가 운전을 하는 노력 그리고 휘발유가 들어가는 비용은 다 똑같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100만원이냐 혹은 10만원이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선택이 이렇게 갈리게 됩니다. 이거는 사실 경제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비합리적인 선택인 거죠. 똑같이 비용이 드는 건데, 그리고 할인되는 비용도 똑같은데 이렇게 내는 상대적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번엔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극장에 20달러짜리 연극입니다. 그거를 보려고 들어가려고 이제 표를 내려고 하는데 주머니에 표가 없어요.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집에 가시겠어요? 아니면은 20달러를 또 주고 보시겠습니까? 사요. 사야겠어요. 한 반절 정도는 산다고 하고 반절 정도는 집에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엔 다른 상황을 한번 더 해볼까요? 같은 연극이에요. 같은 연극이고 이번엔 표를 안 샀어요. 표를 안 사서 이제 표를 사려고 지갑을 딱 꺼내는데 20달러를 잃어버렸어요. 현금이 20달러가 없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때 20달러 주고 표를 사시겠어요? 그냥 집에 가요. 그냥 집에 가시겠습니까? 이때 대부분의 분들은 한 88%는 내가 20달러 잃어버린 건 별개고 나는 20달러 표를 구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근데 재밌는 게, 분명히 내 돈에서 추가로 나가는 돈은 똑같이 20달러죠. 근데 왜 이렇게 되느냐면은, 이걸 떠드렸어야 되는데, 날아간 비용에 대한 집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20달러는 내가 이미 쓴 돈이죠. 쓴 돈이고 표로 바꿔진 그런 이미 쓴 기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집착이 있어서 이걸 잃어버렸을 때 상대적으로 상실감이 크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돈은 현금이기 때문에 그런 집착이 없던 거죠. 이렇게 내가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심리적인 기제들이 약간 간섭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얘기인데, 할인 쌍곡선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50를 지금 당장 가지시겠어요? 아니면은 1년 뒤에 $100를 가지시겠어요? 1년 1년 뒤에 기다리시겠습니까? 네. 많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50를 가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조금 질문을 더 바꿔보겠습니다. 5년 후에 $50를 받으시겠어요? 아니면은 6년 후에 $100를 받으시겠어요? 6년 후에 100달러. 그죠? 우리의 선택이 이렇게 갈리게 됩니다. 시간적인 거리에 따라서 선택의 선호도가 달라지게 되는 거를 이렇게 합인상곡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그 시간 간격이랑 가격은 똑같죠. 완전히 1년이라는 시간 간격은 똑같고 가격도 같은데, 이렇게 우리 선택의 정도가 지수함수에 따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처음 질문했을 때는 뒤에 것을 택하지 않고 앞에 것을 택했죠. 그리고 그 선택이 조금 뒤로 미뤄졌을 때는 오히려 뒤에 것을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 좀 더 앞에 것을 작더라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뒤로 만약에 좀 미뤄지게 된다면 오히려 큰 이익을 선호한다고 해서 이거를 할인 쌍곡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우리 심리 기제에는 무조건 경제적으로 합리적이기보다는 약간의 심리적인 그런 요인들이 감성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클루지들을 오늘은 알아봤고요. 이거를 저자는 반사체계와 습고체계의 어중간한 동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사체계는 우리가 굉장히 생존에 좀 밀접해 있고, 우리가 굉장히 많이 경험해온 부분들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눈앞에 있는 마시멜로를 먹어버리고 당장 눈앞에 있는 $50를 취하고 싶게 하는 이런 것들을 반사체계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못 겪어본 일들, 그리고 조금 더 큰 호흡에 또 목표를 이뤄야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할 때는 조금 더 고민을 필요로 하는 습고체계를 활동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기제들을 이미 미리 잘 알고 있다면은 이걸 좀 더 합리적으로 선택을 해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